10주차 1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이 프린트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임상식량 쪽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 요 PQRT파는 정상이면서 PQ, PR 시간만 그 0.24초 이상으로 지연되는 거. 요거는 제일도 방실 차단이죠. 제일도 방실 전략을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보면 이 RR 간격 20mm일 때 심장 박동수는 얼마인가? 기록 속도는 초당 25mm. 이 경우에는 그 21mm가 0.04초니까 0.04 하면 0.8초가 되겠죠. 0.8초. 그래서 0.8을 그 보면 이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심장 박동수는 75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분당 75회.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됩니다. 그럼 1번의 정답은 1도 방식에 따라겠죠. PQRT파 정상. PRTQ 시간이 0.12초 이상 지연되는 거. 제1도 방식이죠. 자, 3번은 요 보면 이 긴급 후송된 환자의 심전도 검사 결과가 R와 같이 보였다면 판독 결과. 요 경우에는 이 심근경색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유도, 3유도, AVF유도에서 이러한 거 AT 상승하고, AT 상승이죠. AT 상승. 그 다음에 그 비정상 T파 또는 그 비정상 Q파 또는 이상 Q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심근경색으로 보면 이건 하백경색이죠. 하백심근경색을 의미합니다. 2유도, 3유도, AVF유도. 하백심근경색.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심전도 이행제가 V5, V6 유도에 있는 경우는 이거는 시계방향 회전을 말하겠죠. 시계방향 회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죠. 자, 정상 성인의 심전도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2유도는 1유도 더하기 3유도 맞죠? 2유도에서 QR수구는 2유도에서 QR수군의 진폭은 1유도하고 3유도 관계 있다. 맞죠 이거? 2유도는 1유도 더하기 3유도 관계. 그 다음에 V2유도에서는 이 R이 작고 S파가 깊은 파이 나타난다. 맞죠? 그래서 이 V2 유도에서는 스몰 R, 라지 S파죠. 이렇게 스몰 R, 라지 S파. 그 다음에 이 알파하고 S파의 B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커진다. 맞죠? 이 R2S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커집니다. 알파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커집니다. 그 다음에 V8, V6 정극은 이 오른심실 쪽이 아니고 왼심실을 반영하죠. 왼심실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요 4번이 되겠죠. 4번. V8, V6 정극은 왼심실 쪽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AVR 유도에서 P판 하향하다. 하향이다. 맞죠? 음성파도 이게 정상으로. 그래서 이 AVR 유도는 이 정상에서 이 PQRT파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PQRT 뒤집어지 AVR. 자, 6번 보죠. 6번. 6번은 이 심전도의 이 가슴 유도 중에서 V2 정극 부착 부위. V2 정극의 부착 부위는 2번이 맞겠죠.
요거. 넷째 갈비뼈 사이하고 복장뼈 왼쪽 가장자리. 넷째 갈비 사이하고 복장뼈 쪽.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라는 거. V2 정극 위치. 이 가슴 유도 이 정극 위치는 좀 기억해야 돼요. 이 가슴 유도 중에서 V2 정극 부착 부위는 넷째 갈비뼈 사이 복장뼈 왼쪽 가장자리가 돼요. 자, 7번 보죠. 7번. 7번은 이 1유도가 음성이죠. 이렇게 보면 1유도가 이렇게 음성. 그 다음에 이 AVF 유도 또는 이 3유도가 이렇게 양성. 양성으로 기록될 때 혈액 방향. 이거는 이 오른쪽 편이죠. 정답이 오른쪽 편이거든요.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오른쪽 편. 오른쪽 편이고 이 플러스 90도에서 이 플러스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편이는 0도씨에서 마이너스 90도죠. 그리고 이 정상 성인에서는 성인 정상에서는 0도씨에서 플러스 90도가 되는. 이거 구별해야 되죠. 왼쪽 편, 오른쪽 편. 그리고 1유도 음성, 3유도 AVF 유도 양성. 오른쪽 편이 나옵니다. 자, 8번 보죠. 8번. 심전도 파형이 정상치가 바르지 못한 거. 심전도 파형에서 정상치가 바르지 못한 거. 여기서 보면 이 T파는 이 0.5에서 1.0mm이네. 맞죠? 이 밀리미터로 하면 5에서 10mm가 되겠죠. 그 다음 PQPRC가 이것도 중요하죠. 0.1에서 0.20초 맞죠? 이거 PQPRC. 그리고 이 QTC 관계 이것도 중요하죠. 0.35에서 0.44초. 그 다음에 QR스파 0.5에서 2.5mV 맞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0.14초 이내가 아니라 0.1초 이내 해야 되죠. 0.1초 이내. 그래서 이 정답은 요 4번이 되는 0.1초 이내. 0.1초 이내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P파는 0.2mV 이하, 0.1초 이내 맞죠? 그래서 이 8번 정답은 요 4번이 되겠다는 거예요. 4번. 이거 0.14초 이내를 0.1초 이내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보죠. 9번. 9번은 심전도 측정 시 이 교류장애, 심전도 측정 시 교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짝지어진 거. 정답은 요거, 이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이 정답 되겠죠. 3번. 그래서 이 접지선의 단선, 피부와 정극의 접촉불량, 이게 맞죠. 금사슬의 온도저와 거친 호흡 운동을 하기. 그래서 이 정답은 요 3번이 되는 교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교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접지선의 단선, 피부와 정극의 접촉. 자, 그 다음에 그 10번 문제 보죠. 10번. 이 초음파 쪽이 되겠죠. 초음파 쪽.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자, 고주파 초음파의 특성으로 올바른 거 나오고 있어요. 고주파 초음파의 특성으로 올바른 거. 이 고주파 초음파의 특성으로 올바른 거 한번 보죠. 고주파 초음파의 특성으로 올바른 거. 자, 여기서 보면 이 고주파수가 될수록 정답은 1번이죠. 생체 내에서 흡수되기가 쉽다. 그리고 이 고주파수가 될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이 주파수하고 파장은 더 반비례죠. 그리고 체내 심층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 해야 되겠죠. 고주파수가 될수록 파장이 짧아가 체내 심층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해상력은 좋아지죠. 고주파수가 될수록 해상력은 좋아진다. 그리고 투과력은 감소하죠. 투과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이 되는 고주파 초음파의 특성으로 올바른 거. 고주파 초음파의 특성으로 올바른 거. 생체 내에서 흡수되기 쉽다. 체내 심층부까지는 도달하기 어렵다. 파장은 짧아진다. 해상력은 좋아진다. 투과력은 감소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죠.
11번 보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이 탐촉자하고 피부를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전파 물질. 요거를 그 결합 매질이라고 해요. 결합 매질. 결합 매질. 그래서 이 결합 매질로는 이 유동 파라핀, 올리브유, 그리세린, 젤리, 그 다음에 제라틴 크림. 요런 게 이용되고, 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매질이라고 그래요. 탐촉자와 피부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전파 물질을 결합 매질이라고 그러고, 결합 매질로는 이런 거 유동 파라핀, 그리세린 젤리, 올리브유, 젤라틴 크림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12번 보죠. 12번은 이 초음파 탐촉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일정 시간 내에 반사파의 위치 변화를 보는 방법으로 반사파의 강도를 이 밝기로 표시하는 거. 이 M모드에 대한 설명이죠. M모드에 대한 설명. M.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거 M모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놨죠. 초음파 탐촉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일정 시간 내에 반사파의 위치 변화를 보는 방법. 초음파 탐촉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일정 시간 내에 반사파의 위치 변화를 보는 방법. 그래서 초음파 탐촉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일정 시간 내에 반사파의 위치 변화를 보는 방법으로 반사파의 강도를 밝기로 표시하는 이 M모드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죠. 13번은 보면 이 탐촉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거. 이 전극 맞죠? 앞전물질 맞고, 결합층 맞고, 후면 흡음층 맞고, 전면 흡음층은 없죠. 전면 없죠. 그래서 이 전극, 앞전물질, 결합층, 후면 흡음층 요런 거는 이 탐촉자를 구성하는 거 요소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 흡음층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 보죠. 이 TCD에 이 관자경류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혈관 종류. 이 관자경류 초음파 검사는 이 정답은요, 4번이죠. MCA는 이 중간대뇌 동맥이죠. 중간대뇌. 그리고 ACA는 그 앞대뇌 동맥이 되겠죠. 앞대뇌. 그리고 요 PCA는 그 D대뇌 동맥이 되겠죠. D대뇌. 그래서 이 중간대뇌 동맥, 앞대뇌 동맥, D대뇌 동맥은 이 관자경류 초음파 검사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러면 이거 위에서 이 눈압경류차는 뭐 하죠? 눈압경류창 초음파 검사. 눈압경류창은 이 눈동맥하고 요 구별해야 돼요. 눈동맥. 그 다음에 이 송목동맥 사이펀 부위죠. 송목동맥 이 사이펀. 그 다음에 뒤통수 밑창. 이 뒤통수 밑창 초음파 검사는 이 척추동맥, 내바닥 동맥이 되겠죠. 이 척추동맥하고 이 내바닥 동맥.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턱 밑창이 있겠죠. 아래턱 밑창. 이 아래턱 밑창 초음파 검사는 이 온목동맥. 그 다음에 송목동맥, 바깥목동맥. 이 송목동맥. 그 다음에 바깥목동맥. 그래서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관자경류 초음파, 지금 말하는 관자경류 초음파 검사는 요 중간대뇌 동맥, 앞대뇌 동맥, 뒤대뇌 동맥. 그래서 정답 4번이고. 그 이외에 이 눈압경류창은 눈동맥, 송목동맥, 사이펀 부위. 뒤통수 밑창은 척추동맥, 내바닥 동맥. 그 다음에 아래턱 밑창은 온목동맥, 송목동맥, 바깥목동맥. 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초음파 검사, 어떤 이 경류창에 대한 이 초음파 검사요, 네 가지요, 구별해야 된다. 이 관자 경류창, 눈화 경류창, 그 다음 뒤통수 밑창, 그 다음에 아래턱 밑창. 그럼 각각의 이 가능한 혈관, 검사가 가능한 혈관 종류를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죠. 15번. 이 뇌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뇌파의 기록에서의 서파, 이 느림파가 되겠죠. 느림파. 그래서 이 뇌파의 기록에서 서파하고 혼동하기 쉬운, 뇌파의 기록에서 이 느림파하고 서파하고 혼동하기 쉬운 인공산물로 연결됩니다.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눈동맥, 호흡운동, 뇌파. 눈동맥, 호흡운동, 뇌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어요. 16번. 그리드 1이 마이너스 10 마이크로볼트. 그 다음 그리드 2가 마이너스 20 마이크로볼트라면. 자, 이 마이너스 10 마이크로볼트에서 이 빼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20 마이크로볼트. 빼니까 플러스 10 마이크로볼트가 되죠. 플러스 10 마이크로볼트.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10 마이크로볼트만큼 하향. 여기 정답이죠. 10 마이크로볼트만큼 하향. 플러스 10 마이크로볼트니까 10 마이크로볼트만큼 하향. 자, 그 다음 17번 보죠. 17번은 이 뇌파 부활법이죠. 뇌파 부활법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거. 첫 번째 보면 이 성강자극은 보통 스트로보스코프를 사용한다. 맞죠? 이거 스트로보스코프. 이 스트로보스코프는 이 성강용 램프라 그러죠. 성강용 램프. 그래서 성강자극은 보통 이런 성강용 램프인 스트로보스코프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 나 보면 이 관자역 극파의 검출은 수면 부활이 유효하다. 맞죠? 이것도 관자역 극파의 검출은 수면 부활이 유효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광자극 유도는 보통 뒤통수엽에서 도출되는 뇌파에서 가장 잘 보여진다. 맞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광자극 유도는 보통 뒤통수엽에서 도출되는 뇌파에서 가장 잘 보인다. 그래서 이 가나다는 맞고, 이 라는 가호 부활은 이 소화에서 출현하기 쉽다. 이래야 맞겠죠. 소화에서. 가호 부활은 소화에서 이 출현하기 쉽다. 출현하기 쉽다. 그래서 과호 부활은 소화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고, 가호 부활은 소화에서 출현하기 쉽다. 이게 맞죠.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과호부활은 소화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고, 과호부활은 소화에서 출현하기 쉽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뇌파부활법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된 건 이 가나다다. 정답은 1이 되겠죠. 성강자극은 보통 스트로스코프 사용. 관자의 극파의 검출은 수면부활에 유효하다. 광자극 유도는 보통 뒤통수 옆에서 도출된 뇌파에서 가장 잘 보여진다. 이거 맞느냐? 자, 그 다음에 18번 보죠. 18번. 18번은 보면, 이 소발작 또는 이 한문을 쓰라는데, 결심발작, 결심발작이 되겠죠. 결심발작. 그래서 이 소발작 또는 결심발작. 또는 이걸 실심발작. 다 같은 말이죠. 실심발작. 그래서 이 소발작, 결심발작, 실심발작에서 특징적인 3L스 극소파를 부활하는데 가장 적절한 부활법. 요 정답은 이 과호부활법이 되겠죠. 1번이죠. 과호부활. 그래서 소발작, 결심발작에서 이 소발작, 결심발작에서 볼 수 있는 게요. 특징적인 3L스 극소파의 복합이죠. 3L스 극소파를 부활하는데 가장 적절한 부활법은 과호부활법.
그래서 이 3Hz 극습화 복합이 일어나죠. 특징적인 3Hz 극습화 복합. 자, 그 다음에 19번 뭐죠? 19번. 이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금방전은 수십 Hz의 그 다극판 모양의 파형 맞죠? 그 다음에 2번 심전도 KRS구는 규칙적인 그 습파가 아니고 극파죠, 극파. 규칙적인 극파 모양의 파형이 돼야 되겠죠. 극파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틀린 거 2번. 그 다음 눈에 깜빡거리면 V자형 양성파. 이 바람, 그 땀을 말하죠. 땀은 불규칙하고 완만한 기선의 동료는 이거. 기선은 그 바닥선이죠. 바닥선 동료 맞죠.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이고 완만한 이 바닥선 동료 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전도 KRS구는 규칙적인 습파가 아니고 이 극파를 해야 돼요. 극파 모양의 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틀린 거. 틀린.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그 다음 문제. 자, 20번. 요 보면 뇌파검사 시 출혈하는 돌발파 중에서 극파하고 예파를 구분하는 파의 주기는 요 80mm 거죠. 80mm. 정답은 2번이 되죠. 이 극파하고 예파를 구분하는 파의 주기는 80mm. 80mm가 정답. 자, 그 다음 21번. 이 연령에 따른 뇌파의 설명 중 관계가 잘못된 것. 1번 성장함으로써 기본파의 주기가 감소된다. 이 주기 감소는 이 주파수 증가를 의미하겠죠. 주파수 증가. 그래서 이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성장하면서 주파 주기가. 두 번째 소아의 뇌파에서 좌우 비대칭이어도 꼭 이상은 아니다. 맞는 이야기죠. 소아의 뇌파에서 좌우 비대칭이어도 꼭 이상. 그 다음 노화의 감으로써 알파파의 주파수가 증가한다. 여기 틀렸죠. 정답은 3번이죠. 이 노화의 감으로써 알파파, 서알파파죠. 서알파파. 아니, 슬로우 알파파가 되죠. 서알파파. 그래서 이 주파수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이 감소한다가 바꿔야 되겠죠.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이 노화의 감으로써 알파파의 주파수가 이 서알파파, 슬로우 알파파의 주파수가 이 감소한다고 고쳐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과호흡의 빌드의 편상은 소아나 정간 환자는 간질이죠. 이 간질 환자에서 나타나기 쉽다. 맞는 이야기죠. 과호흡의 빌드의 편상. 이 빌드업은 이 정강이라고 그러죠. 정강. 과호흡의 빌드업, 정강 현상은 소아나 이 간질 환자에서 나타나기 맞죠. 그 다음 13에서 14세에서 알파파는 11세 전후가 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답은 요거. 노화의 감에 따라서 알파파의 주파수는 이 감소하는 이 서알파파가 되는 이 슬로우 알파 웨이브가 되는 서알파파. 자, 2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다음 뇌파 검사 시 출현하는 인공산물 중에서 교류장애의 원인인 것은 이거 가다가 맞겠죠. 가다. 사퇴효과가 났을 때, 접시장이 났을 때, 이 치아를 꽉 물었을 때, 눈을 깜빡일 때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뇌파 검사에 출현한 인공산물 중에서 교류장애의 원인, 사퇴효과가 났을 때, 접시장이. 자, 23번 보죠. 23번. 23번은 저 보면 뇌파 기록령 연결 중 쌍극 도출법의 특징. 요거죠. 이상파의 국소 부위를 결정하기에 좋다. 이런 여기상 이상파의 국소 부위를 결정하기에 좋다.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쌍극 도출. 자, 그 다음에 24번 보죠. 이 폐기능 검사 문제죠. 안정시에 흡합가리 내에 있는 산소분하고 이 100mm HG가 되겠죠. 이 100mm HG가 되죠. 그래서 이 안정시에 이 흡합가리의 가스분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질소 분압이죠. 질소 분압. 573.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이죠. 100. 그 다음에 이 수증기죠. 수증기. 이 47.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 탄산가스 분압이죠. 이 40이 되는. 이 O2 분압이죠. 이게 탄산가스, CO2 분압. 이거 중요해요. 이 질소가 가장 573. 지금 말하는 섭화가리 탄소 분압은 100이 되겠죠. O2 분압. 수증기 분압 47. 이 탄산가스 다 같은 말이죠. 탄산가스 분압. 또는 CO2 이산화탄소 분압 40.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섭화가리 100mm. 자, 그 다음 보죠. 25번이죠. 25번. 25번 거 보면 이 기체 상태의 포기법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거.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영도시 일기압 건조 상태. STPD죠. STPD. 이 표준온도 표준기압이죠. 이 스탠더드 템퍼레처도 이 스탠더드 템퍼레처 프레스 앤드 그 드라이가 0도씨 일기압 건조 상태. STPD. 그러고 실온 대기압 수증기 포화 상태 요거는 이 ATPS가 되겠죠. ATPS. 이 ambient temperature. 그 다음에 ambient pressure. 이 대기압. 그 다음 수증기 포화 상태. saturated with water vapor. ATPS. 그리고 요 BTPS는 37도 대기압이고 건조 상태 대신에 요 수증기 포화 상태가 되겠죠. 수증기 포화 상태. 요렇게 하면 BTPS죠. 37도 C 대기압 수증기 포화 상태. 그래서 요 세 개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기서 정답은 3번이죠. STPD 0도씨 일기압 건조 상태. 자, 26번 보죠. 폐기량을 분해가는 위치 중에서 기준이 되는 위치는 안정날수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정날수 위치를 기준 위치 또는 기본 위치라. 그래서 폐기량을 분해가는 위치 중에서 기준이 되는 위치는 이 안정날수 위치. 이게 3번이 되겠죠. 안정날수. 자, 27번 보죠. 27번. 자, 폐활량, 덜습 용량, 총폐 용량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폐용량. 이 폐활량은 지금 보면 요거 들어있죠. 가죠. 가 있죠. 요거 덜습맵이랑. 그리고 일회 호흡량도 있고. 그 다음에 날수맵이랑 있죠. 날수맵. 이 가다라죠. 가다라가 폐활량. 그 다음에 덜습 용량은 보죠. 덜습 용량. 덜습 용량은 이 가다가 되겠죠. 가다. 요거. 이 덜습 예비량하고 일회 호흡량 단기 덜습 용량. 그 다음에 총폐 용량은 이 다 더한 거죠. 총폐 용량. 총폐 용량은 이 덜습 예비량, 일회 호흡량, 날습 예비량, 단기량. 요 다 한 거죠. 이 가, 나, 다. 그래서 폐활량, 덜습 용량, 총폐 용량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폐용적은 이 가다가 되겠죠. 가다. 이거 보면 가다라, 가다, 가나다라. 이 가다가 정답이죠. 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덜습 용량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8번가가 이 총폐 용량은 1번이 정답이죠. 이 덜습 용량에다가 이 기능적 장기 용량 더하면 되겠죠. 기능적 장기 용량. 총폐 용량.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총폐 용량은 덜습 용량 더하기 기능적 장기 용량.
이 총표 용량은 3번으로 하면 VC 더하기 이 장기량 해야 되겠죠. 폐활량 더하기 장기량. 자, 29번 보죠. 29번 거 보면, 자, 보죠. 29번. 이 스파이로미터리, 이 폐활량 측정기죠. 이 스파이로미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요 장기량이 되겠죠. 장기량. 그래서 정답은 라 되죠. 그래서 이 정답은 그 장기량이다. 이 스파이로미터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요 장기량 4번이 되는 장기량 라 여기. 자, 그 다음에 30번 또 보도록 하죠. 30번 보면, 자, 30번 폐기량 분액을 측정할 때 기체 용적 상태는 어떻게 환산해야 되느냐. 폐기량 분액 측정. 기체 용적 상태. 정답은 이 3번이 되겠죠. 3번. 이 ATPS를 BTPS로 환산해야 되겠죠. 이 ATPS를 BTPS로 환산. 폐기량 분액 측정할 때 기체 용적 상태는 어떻게 환산해야 됩니까? 폐기량 분액을 측정할 때 기체 용적 상태는 어떻게 환산해야 되느냐. 이 ATPS를 BTPS로 환산해요. 이 정답은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또 보죠. 문제로. 다시 심전도 나왔어요. 자, 심근경색이 발생 부위가 척벽경색의 경우 이상 표파가 출현하는 유도의 위치. 이 척벽 심근경색일 때는 1번이 정답이죠. 1유도, AVL유도, V5, V6. 2번인 경우에 2유도, 3유도, AVF유도는 이게 하벽경색이죠. 하벽경색. 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 발생 부위가 척벽심근경색이다. 척벽심근경색일 때 이상표파 출현하는 유도는 요거 1번. 1유도, AVL유도, V5, V6. 그리고 2번과 같이 2유도, 3유도, AVF유도는 이 하벽심근경색이라는 거죠. 하벽심근경색. 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심근경색 발생 부위가 척벽심근경색일 때 이상표파 출현한 유도 위치는 1유도, AVL유도, V5, V6이고 정답은 1번. 자, 2번. 심장근육세포에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거 교과서에서 나오죠. 심장근육세포의 내부가 이렇게 양이온, 플러스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가 음이온. 여러 배열된 상태의 전이는 요 탈분극에 대한 설명이죠. 이 탈분극이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 3번. 심전도의 이상 파형으로 이 바닥선 동료의 원인. 바닥선 동료의 원인은 이 정답은 5번 다 맞죠. 그죠? 5번 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이상 파형으로 바닥선 동료의 원인은 첫째, 피금자 호흡 운동 맞죠? 바닥선 동료. 피금자. 그 다음에 이 땀나는 경우죠. 이 높은 실온 땀나는. 다 이게 정폭기 불안정 맞죠? 바닥선 동료 원인. 정폭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해서 이 검사자의 피금자 접촉 맞죠? 그래서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돼요. 10년도 이상 파형으로 바닥선 동료 원인. 피금자 호흡 높은 실온, 정폭기 불안정, 검사자의 피검사 접촉. 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가나다라 있다. 자, 그 다음 4번 보면 이 왼손하고 오른손의 유도 코드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파형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정답은 1번이죠. 제1유도의 피파가 음성이 되는.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되죠. 왼손 오른손의 유도 코드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파형. 그래서 1유도는 이 마이너스 1유도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1유도의 피파가 음성이 되는 거.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2유도는 3유도가 되죠. 그 다음 3유도는 2유도가 되고. 그
그 다음에 AVR 유도는 이 AVL 유도가 되고, 그 다음 AVL 유도는 AVR 유도가 되고, 그리고 AVF 유도하고 이 V1에서 V6 유도는 가슴 유도 요거는 변화가 없는 불변. 요거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2번 가슴 유도에서 V1 유도에서 알파 높아진다. 이게 틀린 거죠. AVR 유도는 변하지 않는다. AVR 유도는 AVL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V6에서 S파가 깊어지는 거 다 틀렸죠. 1유도의 T파는 그 양승이 다 틀렸어요. 1유도는 마이너스 1유도가 돼요. 그래서 정답에 4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자, 5번 보죠. 5번.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구할 수 있는 요소. 심장에서 평균 전기축은 이 팔다리 유도에서 구할 수가 있죠. 팔다리 유도. 그래서 이 팔다리 유도가 보면 1유도, 2유도, AVF 유도죠. 그래서 이 정답은 이 1번이 맞죠. 가나다가 맞겠죠. 가나다. 그래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구할 수 있는 유도는 팔다리 유도다. 팔다리 유도는 1유도, 2유도, AVF 유도. 이 Vm 유도는 가슴 유도죠. 그래서 이 정답은 1번 가나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죠. 6번. 브루스 법을 이용한, 브루스 프로토콜이죠. 브루스 프로토콜을 이용한 트레드밀 심전도 검사에서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회전 속도 증가. 그 다음 경사도 증가. 시간은요, 시간 인자가 있겠죠. 시간. 그래서 회전 속도, 경사도, 시간, 여기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7번요 보면, 다시 내려가서 보죠. 자, 보죠. 자, 7번 보죠. 계속해서 보면 7번 다음과 같은 심전도 소견이 보일 때 의심되는 질환. 동반결절은 굴심반결절이죠. 굴심반결절. 그래서 이 굴심반결절 위에 곳에서 잘 발생한다. 그 다음 퀘르트파 앞에 선행 피파가 없다. 그 다음 퀘르트하고 반대 방향 피파다. 그 다음 폭넓은 퀘르트파다. RR 관계 불빛이다. 이 도상성 휴직이죠. 도상성 휴직. 또는 이 대상성 휴직이란 말 쓰죠. 도상성 휴직이 또는 대상성 휴직.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이 심실 조기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심실 그 조기 수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심실 조기 수축. 자, 그 다음에 8번 계속해서 보죠. 8번. 8번 보면 다음에 심전도 소견은 어떤 질환을 볼 수 있는가? PPR-T8 구별 불가능, 사망 직전의 심전도, 불규칙 안파, 분당 150에서 500kg. 요거는 심실세동이죠. 이 심실세동. 이 심실세동이라는 특징이죠. PPR-T8 구별 불가능, 사망 직전의 심전도, 불규칙 안파, 150에서 분당 150에서 500kg. 자, 그 다음 9번 보죠. 9번. 9번은 보면, 심근경색 부위에 나타나는 이상파의 출현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거. 정답은요, 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전고, 뼈주간, 첨예한 피파가 나타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ST 상승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상 추파죠. 네 번째가 심장성 T파, 관성 T파. 그래서 이 정답은 이 3번이 된다. 그래서 신경경색 부위에 나타나는 이상파의 출현 순서는 1번 전고 뼈조간 첨예한 T파, 2번 ST 상승, 3번 이상 추파, 4번 심장성 T파라네요. 자, 그 다음 10번. 10번에 보면 이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정답은 5번이 돼요. 산부인과 검사를 할 때 검사 전에 대뇨를 참게 한다. 그래서 이 방광으로 이 가득 찬
방광이 이 오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음양창 역할을 해요. 음양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궁이나 고창자를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줌을 참게 하는 거예요. 배뇨를 참게 하는 이게 정답이고, 그 나머지 한번 쭉 보면 이 탐촉자는 소화용이 성인용보다 주파수가 낮은 것 사용. 이 소화용이 고주파수죠. 고주파수. 이 성인용보다. 그래서 소화용은 성인용보다 주파수가 낮은 것 사용이 아니고 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고주파수 사용이. 이신 초기에 장시간 초음파 검사를 해도 무방하다. 이거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 폐나 기관지 검사에 아주 효과적이다. 이거 틀려. 그 다음 네 번째, 깊은 부위를 검사할 때는 저주파수해야 되겠죠. 이 고주파수 안 되죠. 심해야 되죠. 이 저주파수에서 탐촉자를 사용해야 돼요. 깊은 부위는 저주파수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 5번이 맞죠. 산부인과 검사를 할 때는 검사 전에 변조를 체크해요. 이 오줌으로 가득 찬 이 방광이 이 음양창 역할을 해서 자궁이나 고창자, 직장을 쉽게 검사해요. 자, 11번 이면성 심초음파는 2D 에코를 말해요. 2D 에코로 알 수 없는 것. 이 심실하고 방실판막, 바늘판막의 움직임이 맞죠. 그 다음 심실 사이막 두께 맞고, 대동맥 직경 맞고, 심낭이 좀 맞고. 이 혈류 속도는 뭐라요? 이 도플러죠, 도플러.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가 되겠죠. 도플러 초음파 검사가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은 4번 되겠죠. 혈류 속도는 이거 도플러를 이용해야 되겠죠. 도플러 초음파. 그래서 이면성 심초음파 2D 에코로 알 수 없는 거는 혈류 속도가 되겠다. 그 나머지 맞죠. 심실, 방실판막, 바늘판 움직임, 심실 사이막 두께, 대동맥 직경, 심낭. 자, 12번 보죠. 피부에서 이 가까운 부위는 하상에서 너무 하얗게 나타나고 신부는 검게 나타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요 TGC라 그러죠. TGC라 그러죠. 그래서 생체 내 깊이에 따라 감도를 조절하는 장치죠. 요 TGC가 생체 내의 깊이에 따라 생체 내의 깊이에 따라 이 감도를 조절하는 장치죠. 감도를 조절하는 장치다. 그래서 생체 내 깊이에 따라 감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TGC가 되죠. 그래서 가까이 부위, 피부에서 가까운 부위는 하상에서 너무 하얗게 나타난다. 신부는 너무 검게 나타난다. 이걸 보완하기 장치. 이 TGC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 이 감도 조절해요. 이 깊이에 따라. 이 가까운 부위냐, 신부냐, 이런 깊이에 따라 감도 조절. 이게 TGC가 돼요. 자, 13번 보죠. 13번. 13번 또 보도록 하죠. 자, 13번 보면 심장 검사를 할 때 초음파 탐촉자를 체포면에 두는 위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이 복장기 왼쪽 쪽이죠. 복장기 왼쪽 쪽. 가장 기본되는 위치. 그래서 심장 검사를 할 때 이 초음파 탐촉자를 체포면에 두는 위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곳은 복장기 왼쪽 쪽이다. 자, 그 다음 14번.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두개경로 도플러 검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음양창과 척경에 이용되는 동맥의 연결이 옳은 것 해야 되겠죠. 옳은 것. 이 정답은 거 보면 5번이죠. 이 뒤통수 밑창은 이 내바닥 동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대뇌동맥, 중간대뇌동맥은 이 관자경 유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뒤통수 밑창, 이 내바닥 동맥. 자, 그 다음 15번 보죠. 15. 경련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였더니 주기가 30에서 80mS. 그러니까 주기가 30에서 80mS란 말은 이 극파를 말하죠. 극파.
급파를 의미하고, 이 날카로운 상향의 파, 날카로운 파가 상향으로 기록되었단 말은 이 음성이 되겠죠, 음성. 그래서 파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였더니 12분의 1초였다. 이 파로 옳은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보면 5번이 되겠죠. 이 음성 급파를 음성 급파. 이 음성 급파를 이 80에서 80ms가 급하고 상향으로 기록이 음성이죠. 그래서 음성 급파를 의미합니다. 1교시 수업은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